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런 시선이 되게 긍정적이라면 삶은 살아가는데 좀 편안할 거고, 부정적이라면 자신이 없어지고 이런 순간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것들은 어떻게 좀 형성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요즘에 좀 SNS를 보니까 유행처럼 막 번지고 있는 건데, 엄마 나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바퀴벌레 됐으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거에 이제 어떻게 부모들이 답변을 보내나?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며칠 있으니까 엄마들 커뮤에서 이런 질문이 오거든. 정신을 차려서 답변을 해야 된다. 함부로 드립을 쳤다가는 애들이 되게 상처를 받는다. 참 어른들이라면은 야 죽자고 왔냐 걔 왜 이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이럴 수 있지만 이게 또 아이들은 그렇지가 이제 않은 거죠. 모든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족들한테 아주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진짜 이걸 고쳐야 돼. 정말 긴 세월 동안 당신이라는 존재에게 끊임없이 주었던 어떤 메시지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형성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나 자신을 지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배하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이런 현상을 가족치료사 존 브래드 쇼는 가족 최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족 최면이라는 거는 가족들이 자주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보통은 가족 내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자주 하는 어떤 메시지와 분위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키워주셨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진짜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게을러. 너 너무 게을러. 제가 진짜 게으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뇌리에 그게 박힌 거죠. 나는 부지런하지 못하구나. 그런데 제가 40이 넘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만보를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제 안에는 나는 게으른 아이야 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 할머니가 주었던 메시지가 되게 강력하게 제고되지 못한 채 지배했구나. 우리 할머니는 정말로 일제강점기부터 6.25를 거쳐서 사셨던 분이니까 우리 할머니가 가졌던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기준이라는 건 허들을 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이처럼 가족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었던 메시지를 통해서 무언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최면에 걸려 계신가요? 혹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너는 부족해. 야, 넌 못생겼어. 야,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말들을 만약에 많이 들었다면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나는 별로야. 누군가 진짜 나의 모습을 안다면 나를 사랑하기 쉽지 않을 거야. 생각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든 자기인식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또 반대로 약간 뉘앙스가 다른 말들이 있어요. 넌 어쩜 이렇게 배려심이 많니? 야,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너가 정말 엄마 희망이야. 아빠의 희망이야.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지만 이런 칭찬도요. 적정선을 넘어서 그런 사람이 돼야만 해. 그렇게 배려가 있어야만 해. 이런 식으로 묘한 압박과 기대가 담긴 칭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 그 또한 부정적인 메시지로 전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도가 넘는 칭찬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이고 압박적으로 들었다면 어른이 돼서 어떨까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게 되겠죠. 마음속엔 아마 그런 메시지가 가득할 거예요. 무너지면 안 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처럼 가족 최면이 주는 메시지는 개인을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리고 자신에 대한 재해석을 되게 어렵게 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 여러분에 관한 객관적인 진실일까? 지구 인구가 70억이에요. 근데 가족이라는 아주 초소규모 집단이 나에게 20년 정도 준 메시지가 과연 나에게 진실일까?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최면이 주는 메시지 중 또 하나의 함정은 무엇이냐면 가족이 당신을 매우 단편적으로 판단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덤벙거리는 면이 있었겠죠.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그런 면은 되게 축소되고 한 면은 굉장히 부각되면서 마치 이 부각된 어떤 모습이 당신인 것처럼 믿게 되면서 굴러간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인간은 원래 아주 다면적인 존재야. 제가 얼마 전에 그 SNS에 봤던 글 중에 인간은 정말 너무 복잡하고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존재다. 근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족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당신의 다면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가족 최면이 당신에게 준 그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종의 이런 가족 최면에 내가 걸려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최면에서 이렇게 풀어나올 몇 가지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에게 들은 메시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뭔가 나에게 자주 한 어떤 그 말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근데 그거를 공격적이지 않게 막 술 마시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덤벙거려서 너한테 피해 줬니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니 내가 좀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렇게 게으른 것 같지는 않거든? 나 왜 이렇게 게을르다 그랬어?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살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각각 받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어떨 때가 있냐면요, 약간 안개 속에 가려지고 기억 속에서 왜곡되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말들은 가족의 기억조차 못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그것을 명확히 확인해 보는 과정은 정리하고 치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사회에서 만난 다른 타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세요. 좋아, 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머 정말 다정하시네요. 정말 너무 따뜻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되게 당황해요. 아닙니다. 전 다정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식적이어서 그런 말을 듣기보다는 원래는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가족들의 메시지 때문에 다정할 기회가 없다가 사회에서는 잠재적인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런 피드백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들을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수용하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살면은 나도 커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고슴도치처럼 상처 주면서 살겠구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고 싶은 사람 딱 목표를 중학교 때 정했어요. 나는 40이 넘으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이었냐면 괜찮은 사람, 또 훌륭한 사람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괜찮은 사람.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근데 가족끼리 주었던 메시지랑 다르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결정해 살아갈 수 있죠. 네 번째는 자신의 다면적인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칼 융이 이야기했어요.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가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가면이란 단어는 좀 가식적이야, 진실을 감추고 있어,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되게 사용되는데요. 꼭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할 말 알마 분간 못하고 꼭 그런 분들이 나는 뒤끝이 없어, 본인만 뒤끝 없으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다 그렇게 뒤끝을 남겨놓고 난 똑같아, 그거 자랑 아니거든요. 어른이라면 때와 장소에 맞는 멀티 페르소나를 가지면서 풍성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고민들 진짜 많이들 하실 텐데 저도 그랬어요. 강의를 하는 게 전지, 애를 볼 때가 전지, 혼자 있을 때가 전지, 이게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게 됐죠. 이것은 멀티 페르소나의 개념으로 내가 인생에서 정리를 해야 될, 강의를 할 때는 강사로서의 충실한 모습으로, 또 친구들을 만날 때는 또 친구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또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만이 아는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 자체를 인식하고 적재적소의 페르소나를 잘 꺼내서 쓰는 것. 이것이 훌륭한 사회인의 모습 중에 하나인 거고, 풍성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성장해 간다. 이런 개념을 이제 40대 초반쯤에 이제 정리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가족 체면에 걸려 계신가요? 원가족이 주었던 메시지는 정말 당신에 관한 진실일까? 넌 부족해. 아니요. 당신은 아마 이 사회에서 이미 너무나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고 우정을 맺고 살아가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최면에서 깨어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당신은 어른이니까.